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미래의 한국형 전투기의 비행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날아오를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잘 보면 KF-21D로 검은 비행체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의 비행 물체는 한국이 KF-21과 함께 전력화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KF-21에 힘을 보태줄 든든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미래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치 비행기 오락게임에서 파워 아이템을 먹으면 추가로 공격을 지원하는 작은 전투기가 옆에 붙어다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가 4대가 편대를 이루어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들은 KF-21에서 함께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쩐다, 게임을 현실로 만드네, 이제 곧 갤러그처럼 적기의 초음파 발사에서 아군기 옆에 와서 붙이는 기술도 나오겠네, 이건 대박이다, 국뽕이 차오른다, 한국 국방력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들이 달리며 놀라는 반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흡수 재료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핵심 소유 기술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시범기 사업을 통하여 스텔스 성능 향상,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개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ADD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 X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무미익 기술 시범기로 분류되며 향후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의 스텔스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오리 X가 전투기인 만큼 무장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비교 기종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가오리 X의 무장 능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의 동일한 외형의 무인 전투기들은 2개의 내부 무장창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뉴로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발 2발을 장착합니다. 또 러시아 미코의 스카트는 전투행동 반경 2000km, 내부 무장창 2개, 폭탄 2톤을 탑재합니다. 무게 600kg, 사거리 110km인 KH-31 공대지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 무게 10톤, 비행 지속시간 3시간, 최고속도 마 0.5, 운용고도 10km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8일 국내 최초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저피탐 무인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행체형 전파흡수 구조, 레이돔,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흡수 도료 등의 기술로 모두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무인기 개발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ADD가 개발한 전파흡수 구조는 외부에서 발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 구조를 통해 흡수해 비행체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또 레이돔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의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은 안테나를 기체 구조와 통합해 항공기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비행 시 발생하는 항력과 RCS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항공기 외피에 코팅하는 경량 전파흡수 도료는 기체 구조에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저피탐 무기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했으며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한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확보됐습니다. ADD는 전파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비행체 설계 기법 정립, 제작 및 공정기술 기반을 확보한 것이 성과라며 무인 항공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의 레이더 저피탐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를 개발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ADD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놀라운 방위산업 부분 성장세는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규모와 경쟁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기술력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군의 날을 맞아 국내외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라고 정경련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GFP가 집계한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업체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은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증가했습니다.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년부터 2005년 누계 기준 5억 700만 TIV에서 2016년에서 2020년 37억 9,800만 TIV로 7.5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SIPRI가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8년 불변 가격 기준 2002년 17억 달러에서 2018년 5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선진국가의 기술력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산물자 수입 통계를 보면 기술력 격차가 분명해지는데 한국은 방산물자 수출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서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2017년 전년 대비 13% 가까이 감소했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입니다.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산 부분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국방 기술을 키우기 위해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 대비 한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국방력 성장과 함께 방위산업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